금과 은, 역사적 대폭락, 판이 바뀌고 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주말. 안전자산이라고요? 그게 하루 만에 30% 증발했습니다. 2025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금값이 11% 폭락했고 은값은 무려 30%가 날아갔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귀금속 시장이 마치 암호화폐처럼 요동쳤습니다. 더 기이한 건 그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25% 관세 폭탄을 예고했는데 원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고 엔화는 하루 만에 5%나 급등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 모든 교과서적 논리가 무너진 이 순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조 없는 폭격. 검은 주말의 습격.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새벽 귀금속 시장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금값은 하루 만에 11% 폭락했고 은값은 무려 30%가 증발했습니다. 1980년 이후 45년 만에 기록된 최대 낙폭입니다. 금은 보통 하루에 1에서 2% 정도 움직입니다. 3% 움직이면 큰 변동성이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11%입니다. 은은 더 심각합니다. 30%라는 숫자는 전체 귀금속 시장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패닉입니다. 문제는 왜였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중앙은행이 금을 대량 매도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 지표가 급변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평범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을 뿐인데 시장은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트레이더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SNS에는 손실 인증샷이 쏟아졌고 각국 증권사 고객센터는 문의 전화로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우선 이 폭락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빚으로 쌓은 성의 붕괴. 이번 폭락의 진짜 주범은 레버리지였습니다. 쉽게 말해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귀금속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거래입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도 1000만 원어치를 거래할 수 있죠. 10배 레버리지를 쓴다면 10% 오르면 원금의 100%를 벌지만 10% 떨어지면 원금을 전부 잃습니다. 결과는 마진콜의 쓰나미였습니다. 증거금 비율이 무너진 투자자들은 강제 청산당했고 그 청산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 또 다른 투자자가 마진콜을 받고 그들이 청산되며 또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저주입니다. 특히 은 시장은 더 취약했습니다.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아서 레버리지 비율이 더 높았고 일부 투자자들은 20배, 30배 레버리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번에 청산되면서 30%라는 전무후무한 낙폭이 기록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이었을까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 건 대체 누구일까요? 범인은 누구인가? 트럼프의 뉴페이스, 케빈 워시. 2025년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로 케빈 워시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경악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의 연임이나 온건파 경제학자가 임명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동안 금리를 낮춰라고 외쳐왔고 시장도 그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라니요? 케빈 워시는 강력한 긴축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양적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죠. 그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연준의 대차대 조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습니다. 발표 직후 금값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한다면서 왜 긴축주의자를 임명한 거지? 이 모순이 시장에 불안을 심었고 금요일 밤부터 매도 물량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수도꼭지를 잠근다. 케빈 워시의 핵심 철학은 명확합니다. 시중에 달러가 너무 많다. 연준의 대차대 조표는 현재 약 7조 달러 규모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엔 1조 달러도 안 됐습니다. 워시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 돈이 자산 버블을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플랜은 양적 긴축의 가속화입니다.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팔거나 만기 재투자를 중단해서 시중에서 달러를 회수하는 거죠. 그동안 풀어놨던 수도꼭지를 잠그겠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안전자산입니다. 투자자들은 현금이 필요해지면 일단 팔기 쉬운 것부터 팔거든요. 바로 금과 은입니다. 그래서 워시 지명 발표 직후 금값이 먼저 흔들렸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모순이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잖아요. 이 둘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금리의 이중 플레이. 여기서 핵심은 금리와 유동성을 분리하는 겁니다. 금리는 돈을 빌리는 가격입니다. 반면 유동성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입니다. 워시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유동성은 줄이되 금리는 내린다. 유동성을 줄이는 건 자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금리를 내리는 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업과 가게가 대출을 더 쉽게 받도록 유도하는 거죠. 트럼프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자기 지지층인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은 금리 인하로 혜택을 보거든요. 반면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은 유동성 축소로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금리는 내려가는데 유동성은 줄어든다고? 이 불확실성이 귀금속 시장을 흔들었고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패닉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엔화입니다. 상식 파괴의 시장. 엔화의 역습. 2025년 2월 3일 달러 대 엔 환율은 185엔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적 엔화 약세였죠. 그리고 그날 오후 뉴욕 연준에서 일본은행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장은 즉각 눈치챘습니다. 미국이 엔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이었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무려 5% 급락입니다. 달러 대 엔 환율은 하루 만에 176엔까지 떨어졌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있는 미국과 일본의 공조였죠. 왜 미국이 개입했을까요? 첫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일본 제품이 더 싸져서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죠. 둘째, 글로벌 금융 안정성 때문입니다. 엔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 엔 캐리 트레이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게 터지면 글로벌 증시가 동시 폭락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충격받았습니다. 엔화는 급등했고 엔화에 연동된 자산들도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화까지 동조화된 겁니다. 관세는 올랐는데 원화는 강세?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 당연히 원화는 약세를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답은 엔화 동조화에 있습니다. 원화와 엔화는 아시아 주요 통화로서 글로벌 자본 흐름에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뉴욕 연준이 엔화 개입 시그널을 보내자 엔화는 급등했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시아 통화 전반이 강세로 전환하겠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상대적 안정성 요인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며 기술력도 우수합니다. 관세라는 악재보다 엔화 동조화와 상대적 안정성이라는 호재가 더 크게 작용한 겁니다. 대응 전략. 수십 년 만의 기록들이 겹칠 때 지금 우리는 매우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록들이 지금 이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은값 30% 폭락은 45년 만이고 미일 환율 공조는 14년 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레버리지를 줄이세요. 시장이 예측 불가능할 때
빚은 독이 됩니다. 10% 수익을 노리다가 원금을 전부 잃는 것보다 3% 수익에 만족하며 안전하게 가는 게 낫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재점검하세요. 안전자산이니까 금에 몰빵했다는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분산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에 나눠 담는 겁니다. 셋째,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이 비이성적일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장기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단기 노이즈는 걸러내세요.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상수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충격은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혼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대응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